안녕하십니까, 휴현 선생입니다.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는데 여러분들 뭐 잘 봤나요? 이게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수는 1점도 수능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면은 이제 재학생 입장에서는 3월, 5월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는 좀 중압감을 느끼면서 시험을 봤을 테고, 그다음 N수생들의 경우에는 맨날 사설 모의고사 이런 것만 보다가 제대로 이제 성적이 산출되는 그런 첫 모의고사였겠지. 그래서 나름의 이제 중요성을 느끼면서 시험을 봤을 텐데, 국어 영역만 봤을 때 여러분들 예상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일단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봤고 영역별로는 어떻게 출제가 됐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고, 일단 평가원 모의고사 어떤 의미가 있는 시험인가, 이런 의미가 있죠. 재수생들이 이제 N수생들이 처음으로 포함되는 시험이었죠. 성적 산출에도 N수생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일종의 약간 걱정되는 마음, 두려움을 느끼면서 시험을 봤을 텐데, 본인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첫 시험이죠. 재학생이든 N수생이든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교육청 모의고사만 보다가, 그거는 이제 재학생들끼리 보는 시험이잖아. 이제 N수생들이 포함되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N수생까지 다 포함됐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N수생도 마찬가지죠. 사설 모의고사들은 그동안 많이 봤을 텐데 사설 모의고사는 또 재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수험생 모집단 안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 그죠? 그리고 수능 출제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왜?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 연계도 아니고, 그리고 또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도 아니고, 출제 주체, 그 다음에 시험의 일종의 범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다 다르지. 근데 이제 수능하고 동일한 경향으로 출제되는 첫 시험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평가원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잘 보면은 올해 수능이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큰 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수능 출제 방향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거죠. 자, 응시 인원 한번 봅시다. 응시 인원. 이거 잘 봐야 돼요. 올해 나하고 같이 시험 보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한번 봅시다. 일단 2023년부터 선생님이 조사를 해봤는데 재학생들의 숫자가 약간 줄다가 살짝 늘다가 그리고 이번에 늘어나죠. 올해 재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아요. 약 3만 명가량이 더 많습니다. 아, 선생님 대신에 N생이 적군요. N생 한번 볼까요? 7만 6천, 8만 8천, 8만 8천, 8만 9천. 작년보다 살짝 응시 인원이 많아졌죠. 그래서 토탈 합계를 보면은 40만 명대로 쭉 오다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응시생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수능을 보는 수능 응시 인원이 작년보다는 많을 것 같아. 뭐 엄청 많지는 않아. 한 3만 명가량 많이 응시를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일종의 어떤 위기감?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응시 인원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3년 전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가 어땠느냐. 평이했다. 뭐 좋게 말해서 평이했다지. 좀 쉬웠다. 선생님, 저는 어려웠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마다 느끼는 난이도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어렵든 쉽든 점수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객관적인 이 등급 컷을 봤을 때 좀 쉽게 출제가 된 게 사실이죠. 화법과 작문 선택자들은 1등급 컷이 96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등급 컷이에요. 아직 확정 컷은 아니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은 1등급 컷이 94점 이상으로 예상이 돼요.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 정도 될 텐데, 1등급이 화작 언매 다 90점대 중반에서 형성된다는 것은 최근에 어떤 국어 영역 시험을 토탈해 보더라도, 다 종합해 보더라도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시험이 약간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좌절하지 마. 선생님, 저는 어려웠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 국어 영역이라는 게
아, 나는 이런 영역, 이런 부분이 약한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됐어. 나는 독서 영역에서 과학 지문이 약한데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됐어. 난 기술 지문 싫어하는데 기술이 출제됐어. 경제 지문 싫은데 경제가 나왔어. 이게 개인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객관적인 난이도가 좀 쉬웠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알겠죠? 자, 최근 3년간 이걸 왜 보여주냐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 수능의 등급 컷이 어땠느냐.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모의평가가 끝나자마자 밤에 라이브를 했었는데 거기서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니 선생님 6평이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됐으면 수능도 이런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모른다 나는. 왜 모르느냐. 6평 난이도 그대로 9평 수능까지 간 적이 거의 없어요. 평가원 모의고사를 평가원에서는 어떤 도구로 활용을 하느냐. 학생들의 재학생과 N수생을 종합한 학생들의 어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냈더니 등급컷이 이 정도가 형성이 돼. 그렇다면 이보다는 약간 어렵게 출제해야겠군. 이런 거를 맞춰가는 거지. 그죠? 실제로 최근 3년 한번 보여줄게요. 자, 2024학년도에는 6월 평가모에서 좀 쉽게 나왔어. 이번처럼. 화작 1컷이 96, 언매 1컷이 92. 좀 쉬웠죠?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 이보다는 약간 난이도를 높게 출제해 볼까? 그랬더니 수능은 이 사단이 났어요. 언매 1컷이 84점. 언매 1컷이 84점이면 이거 불수능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수능이라고 막 난리가 났었죠. 특히나 이때는 이제 킬러 지문, 킬러 문항을 안 내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라에서 선포를 했는데 1컷이 84점 이렇게 떠버려가지고 굉장히 애들이 당황을 했던 그런 시험이었죠. 작년을 한번 볼까? 작년 같은 경우에 6월 평가원 모의사 1컷이 86, 84 어려웠어요. 6월 평가원이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된 거야. 그럼 수능 출제위원들은 또 어떤 생각했겠어? 이거보다는 살짝 어렵게 가볼까? 그랬더니 수능은 또 1컷이 95, 92 약간 너무 쉽지 않았느냐? 이 정도로 출제가 된 거야. 알겠죠? 그렇다면 이번 걸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이번에 6월 모평 1등급 컷이 화작이 96, 언매가 94로 예상이 돼. 그럼 출제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 난이도로 출제하면 상위권 학생들을 정시 모집에서 변별하기 힘들겠구나. 이보다는 살짝 어렵게 출제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출제하겠죠. 물론 이게 출제위원님들의 그 의도대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보다는 난이도를 좀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실 거야. 그러면 올해 수능 등급 컷은 어떻게 될까요? 왜 물음표야? 모르니까. 올해 수능을 봐봐야 알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로 남겨놨습니다. 이 경향을 봤을 때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알겠지. 6월 평가원이 너무 쉬웠으면 수능은 살짝 어렵게. 6월 평가원이 좀 어려웠으면 수능은 약간 쉽게. 이번에는 약간 쉬웠으니까 많이 쉬웠으니까 수능은 살짝 더 어렵게 이렇게 가겠죠. 그런 선생님이 애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라이브 하면서 이번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국어 어렵지 않네 뭐. 나는 이 정도 수준으로 시험을 대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수능 시험 날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어떨 것이다라고 예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어렵게 출제될 거라는 가정 하에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 어렵게 출제돼도 대응이 되고 생각보다 쉽게 출제되면 확 다 맞아버리고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이번 시험이 좀 쉬웠으니까 국어를 좀 공부 양을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수능 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최근 3년간의 경향이 보여주는 거지. 알겠죠? 자, 6월 평가 모의고사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교육청 모의고사 생각하지 마라. 평가 모의고사는 EBS가 연계되는 첫 시험이다.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었고 최소한 수능 특강 공통 영역, 문학과 독서 파트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했었거든. 이번 시험 애들이 놀랬죠. 교육청 모의고사는 왜 연계 안 돼? 이러는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원래 EBS를 피해서 출제합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자주 보잖아. 근데 거기에서 EBS의 주요 지문을 다 내버리면 그럼 막상 수능 출제위원들은 낼 게 없는데? 그죠?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 6평, 9평 두 번의 시험 그리고 수능 이 세 번만 EBS가 51.1% 연계되는 시험인 거지. 알겠나요? 보통 이제 50% 연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국어 영역은
문항의 개수가 홀수야. 수학만 해도 30문제니까 15문제 연계하면은 50% 연계 이게 되잖아. 근데 국어는 45문제잖아. 그래서 23문제를 연계해요. 그러면 51.1% 연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EBS 대비를 제대로 한 아이와 EBS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아이들은 정확도뿐만 아니라 시간 싸움에서도 큰 차이가 났을 거야. 이번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EBS 수능특강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친구들은 제대로 깨우쳤어야 됩니다. 아, EBS가 진짜 화끈하게 연계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야 된다고. 알겠죠? 자, 평가 업무 의사의 영역별 출제 경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독서 파트 역대급으로 좀 쉽게 출제됐습니다. 원래 독서 파트에서 난이도를 살짝 높여가지고 애들 등급 컷을 약간 다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독서 파트는 인간적으로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율이 높았죠. EBS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나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수소연료전지 나 이거 EBS에서 봤는데 이 느낌으로 시험 볼 수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도 유사한 부분들이 꽤 있었고. 그죠?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독서 파트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지문 독해 연습. 너네가 잘못 생각하는 게 이런 거야. 나 지금부터 비문학 문제 많이 풀어야겠어. 문제를 많이 푼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파트가 아닙니다. 뭐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지문을 독해하는 연습. 독해가 뭐야? 읽고 이해하는 연습. 그냥 제한된 시간에 대강 읽고 나서 선택지 보면서 막 찾아다니면서 풀고 이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건데 지문의 내용을 읽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연습 이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EBS 연계 학습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문학은 작품이 그대로 나오니까 EBS 공부를 하는 효용 가치가 느껴지는데 독서 파트, 비문학은 체감 연계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공부를 해야 되죠?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작년에 선생님 제자 중에 5등급 맞다가 수능날 100분이 98로 1등급 맞고 연세대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다 EBS 독서, 비문학을 무시할 때 자기는 니네는 하지 마. 난 열심히 할 거야 하고 5번을 봤대요. 그 시험장에 갔는데 독서론을 제외한 나머지 3지문이 다 EBS 연계였죠. 그걸 보면서 되게 두근두근하고 내가 EBS 독서를 제대로 공부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대.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 선배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 준다고. 여러분들도 EBS 독서 파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보통 여러분들 인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EBS 문학 강의는 다들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EBS 독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 별로 없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변형 지문, 변형 문제를 다 만들어서 수업을 하죠. EBS 독서 파트 요즘 수능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도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별로 없었어요. EBS 체감 연계율이 높았다. 그럼 뭐냐? 피부로 확 느껴지는 거야. 독서 파트도 느껴지는데 이거는 이제 독서 파트는 이런 거죠. 출제위원들이 비문학 지문들을 쭉 보다가 요 주제를 가지고 글을 다시 한번 써서 문제를 출제해 볼까 이런 거지만 문학은 시와 소설 원작자가 있어요. 원작자의 원작을 훼손해서 출제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 원작을 그대로 지문을 실어서 출제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나 이거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체감 연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뭘 공부해야 되냐면 문학은 일단 개념학습. 선택지에 보면 개념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독서, 비문학 파트와 다른 점이 이런 거죠. 비문학은 개념어 학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죠.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지를 구성하잖아.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어 자체를 잘 몰라서 예를 들면 이번에도 보면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이런 말이 보기 박스에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친구들은 그 문제를 풀기가 힘들었을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개념어 학습 제대로 하고 그 다음 영역별로 독해법. 현대시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읽어내는 거구나. 고전 시가는 어려운 한자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도 이렇게 접근해서 읽으면 내 실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구나. 소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읽어야겠다. 이런 것들이지. 영역별 독해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EBS 학습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선생님 EBS는 독서, 문학, 선택 과목, 수특 보면은 세 과목 있는데 그거 다 풀어야 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시간이 되면 다 푸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나 이렇게 정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학에 올인해야 된다든가, 올인하면 안 돼요. 수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점수를 올려야 된다라든가 그런 이과 학생들, 이런 친구들은 선택 과목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문학과 독서 파트는 제대로 EBS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 중에서도 문학은 최소한 3회독 이상 빠삭하게 EBS 공부를 해라. 이런 거 많이 강조했었지. EBS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드립다 그냥 EBS만 주구장창 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앞에가 전제가 돼야 돼. 개념화 학습 제대로 하고 그 다음 영역별로 글을 어떻게 읽는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EBS 공부를 하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 화법과 장문.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쉬웠습니다. 선생님 농담 삼아 라이브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어. 야, 이거는 공부 좀 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도 별로 안 틀리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게 비평문 플러스 면접의 융합 지문. 첫 지문은 발표 지문, 마지막 지문은 이제 장문 단독 지문. 이건 똑같은데 화법 플러스 장문 융합 지문이 가운데 껴있잖아. 근데 아이들이 보통 어땠냐면은 장문 지문 플러스 보통 토의나 토론, 대화 상황 이런 게 출제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화작 선택자들이 면접 파트를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 없습니다. 근데 화법에 여러 단원이 있잖아. 대화, 토의, 토론, 발표, 강연, 면접, 협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 수능에는 장문 플러스 협상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문들을 빼고 공부한다. 특정 영역을 빼고 공부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알겠지? 비평문 플러스 면접 이렇게도 나왔기 때문에 화법의 단원들 제대로 꼼꼼하게 공부를 해둬야겠다. 그리고 화작에서 한두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선택지를 좀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 그냥 이렇게 쓱 보면 제껴지고 쓱 보면 제껴지고 쓱 보면 제껴지고 다 제꼈어. 와, 답이 없네. 그러면 식은땀이 쭉 나는 거지. 선택지 하나를 볼 때라도 선택지 끊어읽기 하고 답을 결정하는 키워드를 잡아서 좀 섬세하게 선택지를 다루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알겠죠?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에는 화법은 지문 유형 학습, 대화 지문은 이렇게, 발표 지문은 이렇게, 면접 지문은 이렇게, 협상 지문은 이렇게, 토론 지문은 이렇게 지문 유형에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한 공부. 그냥 발표 지문이 나왔다. 밑에 나올 문제는 뻔한 겁니다. 말하기 방식 문제 나오고 자료 활용 문제 나오고 그 다음 청중의 듣기에 대한 보기박스 문제 나오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야 돼. 이 두 가지 학습이 제대로 돼 있는 친구들은 화작이 좀 어렵게 출제돼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죠? 그냥 읽고 풀어도 다 맞던데 이런 친구들은 난이도가 살짝만 높아져도 화작에서 2개, 3개씩 틀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화법과 장문도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야 한다. 그냥 가서 읽고 풀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엄매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그래서 이번에 엄매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이런 말도 하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진 않았습니다. 등급 컷이 저렇게 형성될 리가 없잖아. 그죠? 비교적 다른 해에 비해서 쉽게 출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게 특징이죠. 문법이 내신 문법은 암기로도 풀 수 있겠지만 수능 문법은 그냥 외워서 푸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 알죠? 적용 문제잖아. 탐구형 문법 문제. 어떤 탐구 과정을 주고 내가 알고 있는 문법적 지식을 활용해서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 탐구형 문법 문제가 거의 대다수죠. 탐구형 문법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매체가 이번에 변별력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체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매체에서 시간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먹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평소에 매체 공부를 안 하니까 니네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매체 파트는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잖아. 특히나 학교에서도 문학, 독서, 문법 이런 거에 비해서 매체 파트는 거의 제대로 배운 적 자체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은 매체 파트는 좀 어떻다? 생소하다라는 거야. 좀 생소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익숙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매체는
다양한 유형의 지문들이 나오잖아. 그 다양한 유형의 지문들을 많이 접해봐야 됩니다. 매체 파트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최소한 최근에 출제됐던 수능, 평가원, 교육청, 사설까지도 기출문제를 다 찾아가지고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매체는. 다양한 지문들과 유형들을 좀 만나봐야 돼. 알겠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일단 문법은 개념학습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 뭐 매체는 개념으로 승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문법은 최소한 개념학습 완벽하게 하고, 언매가 언어와 매체, 언어가 문법, 매체는 매체죠. 언어 파트는 완벽한 개념학습이 중요하고, 그 다음 매체 파트는 실전 적용 능력이 중요하다. 물론 문법도 실전 적용 능력이 중요하지만 매체가 특히 실전 적용 능력이 중요하다. 그냥 개념만 가지고는 안 된다.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라. 알겠죠?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내 새끼들 전원 1등급 만드는 것인데, 이 난이도가 이렇게 좀 쉽게 출제가 되면 일단 점수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분이 좀 좋을 수 있는데, 등급을 보면 뭐야 이거, 나 3월 달에 이 점수 똑같은 점수로 1등급이었는데 이거 왜 3등급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시험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의고사, 모의, 가짜라는 얘기지. 가짜 시험이란 얘기잖아. 여러분들의 실전은 11월 13일 수능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 가짜 시험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신경 진짜 안 써도 돼요? 아니,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을 통해서 본인의 약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제대로 잡는 바로미터, 그 기준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시험지 집어던져버리고 시험 봤으니까 끝 이러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본인이 배울 수 있었던 점,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얻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남은 시간 이렇게 공부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세부적인 내용은 각 영역별 해설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에서 봅시다.